사람이란 돈에 대한 욕심이 참 끝이 없나 보다. 적어도 내 남편만은 그럴 줄 알았는데 결국 그도 사람인지라 돈 문제 앞에서 흔들리게 되었다. 나는 남편과 6년 전에 결혼했다. 결혼 후 나는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가정을 돌보고 딸, 수정이를 키웠다. 남편은 직장에 다니며 열심히 일했고 우리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동네에 작은 초밥집을 하나 열어보자는 제안을 했다. 그는 추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 부업을 하고 싶어 했고 나 역시 그 아이디어에 동의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돈을 모아 작은 가게를 시작했다. 심지어는 친정에까지 손을 벌려가며 돈을 마련했고 가게를 여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 초밥집을 차린 첫날은 설렜다. 새로운 도전이라는 생각에 우리 둘 다 열심히 준비하고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초밥을 만드는 요리사를 고용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수익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다. 나는 어느 정도 수익에 만족했지만 남편은 그 이상을 원했다. 당신이 초밥 만드는 법을 배워서 가게에 더 기여하면 좋을 것 같아. 남편은 가게의 운영을 위해 내가 직접 요리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요리에 소질이 없다는 걸 남편도 알았지만 남편의 설득에 결국 나는 가게에서 일을 배우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딸을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기고 남편과 함께 가게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가게 청소를 하거나 서빙 아르바이트생을 도우며 가게의 흐름을 익혀 나갔다. 그러나 주방에 들어가 초밥 만드는 일을 시작하자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초밥용 밥을 짓는 법, 재료를 준비하는 법 등 기본적인 요리법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했다. 요리사에게 배울 때 그의 가르침은 엄격했다. 나는 작은 실수에도 자주 혼났고 요리사가 내 만든 음식을 바로 버리는 모습을 보며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처음부터 해보세요. 그의 말은 차가웠고 나는 그 차가움 속에서 실망감과 함께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왕 시작한 일인 만큼 제대로 배워서 남편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요리사의 엄격한 가르침에도 조금씩 적응해 나갔다. 그는 나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었다. 그의 가르침 덕분에 나는 초밥을 쥐는 법을 비롯해 여러 기술을 익히게 되었다. 초밥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요리가 아니라 섬세한 기술과 정성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요리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경험을 통해 얻은 성장이었다. 남편과의 갈등, 초밥집 운영의 어려움, 그리고 요리사와의 상호작용은 모두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가정과 일을 모두 소중히 여기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다. 이제는 가게에서 나만의 역할을 찾았고 남편과 함께 초밥집을 운영하는 것이 조금씩 더 익숙해지고 있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신뢰를 쌓아갔다.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나는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장은 단순히 초밥 만드는 기술 이상이었다. 다음 날도 아침 일찍부터 선영과 함께 가게를 청소하고 있었다. 어쩐지 나는 자꾸만 시계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얼굴이 붉어졌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서히 피어오르는 기분이었다. 사모님, 왜 자꾸 시계를 보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선영의 질문에 나는 당황한 듯 대답했다. 그러나 내 얼굴이 달아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 순간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좋은 아침. 문이 열리면서 그가 들어왔다. 나는 어제처럼 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미소는 차분하면서도 나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이었다. 그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나는 그를 따라갔다. 그가 뭔가 바쁘게 준비하는 것을 보며 자연스럽게 그를 돕고 싶어졌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어제처럼 밥을 준비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부드러웠다. 나는 밥을 준비하며 가끔씩 그를 힐끔힐끔 보았다. 그의 진지하게 일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생선 자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가 나를 부르며 생선 자르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생선에 따라 자르는 방법이 달라요? 이렇게 자신 앞으로 당겨서 오른쪽으로 썰면 됩니다. 그는 친절하게 생선을 자르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고맙게 느껴졌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함께 요리를 준비했다. 그의 가르침은 차근차근 이어졌고 나는 그가 말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가 설명하는 동안 나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가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었다. 선영, 나, 그리고 준규 씨는 각자 맡은 일에 바쁘게 움직였다. 내가 만든 초밥이 손님들의 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성취감이 느껴졌다. 아직 초보이지만 내가 한 일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다. 서너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갔다. 요리사 오빠, 사모님, 저 다녀올게요. 점심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선영은 어제처럼 외출을 하려 했다. 그녀의 말에 나는 갑자기 어제 일이 떠올랐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며 묘한 느낌이 스쳤다. 선영아, 저녁 전까지는 바쁘지 않으니까 천천히 와. 준규 씨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보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고 나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준규 씨는 저녁 영업 준비 중이라는 팻말을 가게 앞에 걸고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가 나를 부르며 말했다. 이리 와봐요. 초밥초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는 나의 손을 부드럽게 이끌어 가스레인지 앞으로 데려갔다. 나는 그의 가르침에 따라 초밥초를 만들기 시작했다. 초밥초는 식초, 설탕, 소금이 주재료인데 3, 2, 1 비율로 섞으면 돼요. 냄비에 넣고 약한 불에서 저어주세요. 절대 끓이면 안 돼요. 식초가 날아가니까요. 그는 옆에서 내 어깨너머로 내가 하는 것을 지켜보며 계속해서 세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의 가르침은 매우 자세하고 꼼꼼했다. 나는 그가 일에 얼마나 진지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 준규 씨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하며 작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주방에서 일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일에 몰두하면서도 함께 일하는 이 시간이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의 친절함과 배려 덕분에 나도 자신감이 생겼고 점점 더 요리하는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 오면서 가게는 다시 분주해졌지만 나는 그와 함께 일하는 이 순간이 즐겁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두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부끄러움에 그를 더 이상 마주 볼 수 없었다. 당황한 나머지 고개를 다시 돌렸고 마음이 복잡했다. 가까워지는 발소리가 들리자 그는 나에게서 조용히 물러났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이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는 생각에 내 마음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다. 그날 있었던 일들이 내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다시 혼자 남겨졌을 때 나는 그날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고 내일부터 어떻게 다시 준규 씨를 대해야 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나 스스로가 어찌할 바를 몰랐고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갔다. 그와의 짧은 순간이지만
나는 그 후로 계속 그 상황을 되새기며 많은 생각에 잠겼다. 이 일이 내게 준 충격은 작지 않았다. 저녁에 남편과 마주할 때는 더욱 불편했다. 남편에게는 몸살이 난 것처럼 핑계를 대고 초저녁부터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웠다. 머릿속에서 그날의 장면들이 자꾸 떠오르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겼다. 죄책감과 당황스러움이 교차하며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다음 날이 되어도 나는 여전히 어제의 일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 하지만 준규 씨는 그 어떤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를 대했다. 그의 태도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나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눈치를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애썼다. 아침 시간이 지나고 점심 식사 손님들이 떠나갈 즈음 나는 홀을 선영이에게 맡기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설거지를 하며 하루 일과를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는 한동안 나와의 대화나 접촉을 피하며 내게 더 이상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나도 그와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다 보면 자꾸만 그날의 일이 떠올라 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아침에 치마를 입고 나온 것도 그를 다시 마주할 때 명확하게 거절할 결심을 다지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와 마주한 순간 마음처럼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고 왜 내가 이렇게 주저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